까마를 위한 조건이 아까 까마가 단기적 행복이라고 했잖아요. 내 욕구 충족하는데 돈 필요하다는 얘기.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병원 가고 싶을 때 가야 하는 까마를 채우려면 아르따가 있어야 돼. 돈 있어야 돼. 돈을 어떻게 버느냐? 다른 막 올바른 행위를 할 때 벌어진다 이렇게 좀 해석하지.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조화가 되면 최종적으로 해방이 성취가 된다. 이게 그래서 많은 학문이랑 좀 달라요. 이게 많이 오해하는 것이 무소유, 아무것도 안 갖는 거, 뭐 있는 거 버리는 거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저는 좀 잘못 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렵지 않게 하는 데 있어서 삶에서 우리가 쟁취해 나가야 될 것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르마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 뜻이 너무 많아요. 다르마는. 근데 이게 뭐 덕이라고 보는 거, 도덕적 가치, 뭐 정의로운 것을 보는 것이 가장 표면적 단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나한테 다루는 이게 다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내가 지금 삶에서 행복하게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덕을 쌓는 것라는 의미인데 그거는 어떻게 가능하냐? 나의 진실을 찾아가는 것을 다루마라고 생각하죠. 내 진실을 진실이라는 것은 내가 나가온 상태라고 보시면 사띠아랑 똑같아요. 올바른 삶의 방식, 세상의 질서를 위해 필요하다 여겨진 인간의 행동이라고 해석을 보통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라라는 것만 좀 강조가 되는데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다. 개인적인 차원, 그러니까 내 삶에서 살아가는 윤리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많아요. 그러면 이제 쭉 풀이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르마를 얻은 사람들은 자기의 행동과 말과 생각에 의식이 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 없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해도 내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뭘 알고 있는? 내 진실을 알고 있으니까 내 행동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의식적인 행동을 하겠죠. 의식적으로 먹고 의식적으로 말하고 의식적인 행동을 하겠죠. 별로 무의미한 행동들과 말을 하지 않겠죠. 타인에 대한 연민 그리고 이타적인 삶이 가능해지고 안정과 질서 조화로운 삶이 가능. 근데 더 중요한 건 저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깨달음이 다른 말로 오던 나는 나 자체로 온전하다 완전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제 다른 말에 온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진짜 찐나 병든 마음 몸 말고 그거 넘어서서 그 안에 있는 거 내 직업명 내 자동차 뭐 내 키 뭐 진열세 이런 거 다 떼고 그 진짜 나의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게 하는 것은 다르마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얻어지냐면 내면의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스스로의 다르마를 발견할 수 있다.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자문하고 떠오르는 답에 대해서 평가하지 못한다. 여기서 저도 정말 가장 중요한 철칙으로 여기는 게 이게 너무 도움이 많이 됐어요. 목록 작성하기. 다르마 찾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요. 내 진실이 뭘까는 어떻게 찾느냐? 내가 잘하는 것을 리스트를 만드시고 내가 뭔가 할 때 즐거운 것을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그게 공통 분모처럼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 공통되는 항목들이 내 진실로 다가가는 길에 단서를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행복이 얻어지고 거기서 2차적으로 타인에게 이로운 희다가 성취될 수 있고 늘 말씀드리다시피 요즘 세상은 SNS가 하도 발달해가지고 여성분이 작정하고 살을 빼면은 사람들이 돈을 내기 시작하는 희한한 세상이 되죠. 요것만 잘 찍으시면 내 행복하려고 운동하고 채소 먹고서는 살만 빼고 알아서 광고를 붙여주고 그거 먹고 빼지도 않으면서 이거 먹고 뺐다 하면서 돈도 벌시고 그걸 보면서 즐거워하는 남성분들도 있고 아주 올바른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해보는 게 내가 잘하는 거랑 즐기는 것을 좀 나눠. 그리고 여기서 아까 바로 위에서 나온 것처럼 좀 떠오르는 답에 대해서 평가하지 마시는. 일단 많이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아유르베다 앨리스 스튜디오인데 뭐 어디 가서 팝업하고 있고 막 도시락 쌌다가 뭐 마라톤을 뺐다가 뭐 인플루언서 대상으로 수업을 했다가
뭘 다 해보는 이유가 해보는 거거든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걸 일단 해보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업을 갔더니 진짜 이게 하나도 안 즐겁네 하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아 그럼 난 다음부터는 이건 아니구나. 이건 내 다루마가 아니네. 그럼 난 이건 이제 안 해야지. 이런 식으로 좀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되게 방어적으로 선입견을 세워놓고서는 거기는 안 되고 이런 좀 마인드는 좀 버려보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잘하는 것과 즐기는 것을 공통점이 찾아질 때 자신을 다루마에 안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지 마셔야 될 게 타인에게서 완벽한 정답을 또는 교본을 찾으려 하거나 따라가지 마시고 실수를 하고 불완전하더라도 스스로의 진실을 찾으시고 행동이 자발적으로 오를 때 누가 뭘 물었을 때 대답을 하면 우리는 알잖아. 이 양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그냥 외워서 줄줄 말하는 건지 우리는 다 느끼잖아요.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진실되냐 아니냐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동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약에 뭔가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항상 이런 지점이 생기고 있다면 지금 어쩌면 내가 즐기고 잘하는 길로 안 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방향에 계신 분들은 많이 만나보면 말하는 것들이 다 되게 진실되고 그대로 흘러가고 그죠? 별로 헤매는 느낌이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 조화를 이루고 내 안에서 완전함을 느끼고 삶이 힘들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루마가 없이는 즐거움을 채우는 것과 삶의 수단은 달성될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 덕목을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평가를 꼭 해보셨습니다. 나는 정말 잘하면서 즐기는 것을 하면서 살고 있을까? 그게 내 진실인데, 그죠? 그럼 이거를 찾는 이유는 두 번째 것이 이제 달성을 하려면 첫 번째 게 돼야 됩니다. 내가 뭘 하는지 알고,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왜 하는지 알고. 우리 아마 주변에서 막 질문들을 해보시면, 뭐, 이거 왜 하는 거야? 했을 때, 이러니까 부모님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런 대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히는 지점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자기가 진실되게 일을 할 때는 무슨 질문이 와도 대답하기가 수월해지는데, 어느 순간 질문에 벙쪄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왜 뭔가 기대를 받아서 부모님이 이거라고 해서 한국에서는 이런 걸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덕목으로 이걸 잡는다. 이걸 잡으면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아르따. 아르따는 번영하고 또는 경제적 가치를 의미합니다. 이게 저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너무너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적인 편안함을 보장하는 것은 내 의무랍니다. 남의 의무는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적으로 편안한 것이 삶의 목적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돈을 버는 것도 삶의 목적에 포함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것이 물질적 소유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르따는 그걸 거부하는 게 아니라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을 아르따라고 합니다.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우리는 결국에는 뭐 정글에서 살고 절에 가서 살 거 아닌 이상 물질적인 사물 세계에 사는 거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는 능숙하게 살 수 있는가 아닌가는 내 능력치에 따라서 내 행복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물질적인 사물 세계에서 능숙하게 사는 것이 아르타.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 중 하나다. 욕심 없이 가족을 부양하고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병원 가야 될 때 가고 가족들을 보살펴야 될 때 보살필 수 있는 재산을 가지는 것이 아르타. 그러면 아르타는 그럼 그냥 마냥 돈을 많이 버는 거냐가 아니라 아르타는 내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만든다. 제일 중요한 게 점점 나오면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자신의 환경의 모든 것과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아르따는 지식, 우정, 사랑, 경력, 기술, 건강, 번영을 다 포함합니다. 이 아르따는 다르마와 까마의 기초를 제공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 진실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기초로 제공한다. 사회나 개인 차원의 번영과 안정이 없다면 도덕적 삶과 관능 모두가 어려워져요. 까마가 관능이라는 의미를 여기서 해석한 거고, 도덕적인 삶은 다름으로 해석을 한 거죠. 하지만 그러니까 경제적 해방,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능숙하게 살기 위해서 다름아와 목적을 향한 길에 도덕적 책임을 위반하면 안 되겠죠. 돈 잘 벌기 위해서 남에게 해를 가하거나 사기를 치면 안 되겠죠. 궁극적으로 아르타는 즐겁고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활동과 수단을 추구하는 것이 아르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항상 되게 와닿습니다. 돈을 쫓거나 쏘는 것까지도 나쁘게 보지만 쫓기는 것도 되게 나쁘게 보는 거예요. 돈에 쫓기는 순간 그 불안함이 여기 이제 밑에 나오겠죠. 당신의 성격과 능력에 맞는 일을 하라. 사회 공감이라고 정말 사랑하는 일을 하라. 그 안에서 영적인 부를 추구하라는 거죠. 당신의 모습은 당신이 갈망했던 그 어떤 것이나 그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다. 그걸 기억하라.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이미 자신 안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진실을 가린다는 거.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한 거고,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내가 이미 충분한 재료를 가지고 있고 진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좀 가리는 경우가 많죠. 이건 저는 수업하시는 분들한테도 되게 많이 보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 하는 분들을 보면 이 자기가 이미 충분한 걸 가지고 있음에도 펼쳐내지 못할 때 저는 요 아르따를 능숙하게 해내지 못할 때 이런 게 너무 많이 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저는 중요하거든요. 이걸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그래서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즐기고 사랑하는 일을 능숙하게 해내는 것을 못하고 있다면, 여기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르따가 자꾸 해결이 안 되고 있다면 다른 나라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 돈 잘 벌고 성공하신 분들은 인터뷰에서 맨날 나오는 얘기가 듣기 싫은 거. 돈 보고 일한 적이 없다. 얼마나 속 터져요, 그죠? 그 얘기를 우리는 너무 고지것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숫자 계산 산수 안 하고서는 그냥 난 일을 했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안 그렇더라고요. 보면은 정말 열정적으로 즐기고 행복한 일을 하시되 산수 계산이가 경제금융은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똑같이. 그죠? 이게 그냥 결국엔 표현이 좋아하고 즐기는 것을 쫓으라는 것은 맞지만 지금 뭔가 해결이 안 되고 계시다면 자꾸 빨리 다른 나라로 돌아가더라. 그러니까 이게 만약 내가 잘하는 일이 아닐 수도 있고 내가 잘하면서 즐기지 않는 일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돌아가 봐야 할. 왜냐하면 그게 충족이 되면 아르따는 따라 붙어야 되는데 아르따가 지금 계속 안 따라 붙고 있다면 어쩌면 다르마가 해결이 안 됐을 수 있다는 견해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항상 나오는 거예요. 나는 돈 보고 이런 쪽 없다. 돈 보고 따라가면 안 되는 부자들이, 모든 부자들이 거의 하는 얘기 같았거든요. 저도 들어보면. 그러면 어쩌면 그 부자, 소위 말하는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자아실현 하신 분들의 애티튜드를 보시면 무슨 말을 해도 저 양반이 무슨 말을 하는지가 굉장히 명확하고 흔들림이 없고, 그죠? 좋아하고 즐기는 걸 하고 있다는 것은 그게 가장 큰 공통 분모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다르마 내 진실된 것을 추구하면서 경제적 가치가 능숙하게 지기 시작하면 세 번째 까마가 따라옵니다. 까마는 즐거움, 사랑, 심리적 가치를. 자, 여기서 말하는 까마는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들어봤을 까마의 단어는 까마 수트라의 그 까마가 맞아요. 쾌락에 대한 욕구가 인간의 행동을 이끕니다. 즉 아무리 다르마 좋고 뭐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결국엔 까마가 단기적 즐거움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건 유지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음식을 먹어서 맛있다라고 느끼는 거건 여성과 남성과의 성관계를 통해서 또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채우는 거건 음악이나 예술을 소비하면서 느끼는 그 감정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없다면 삶을 공허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삶의 기쁨을 가져옵니다. 그런 의미로 까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까마수트라가 전혀 외설서가 아닌데 오해를 많이 합니다. 인간의 지극히 단순한 욕구를 채우는 수트라를 만들었을 뿐이거든요. 올바른 종류의 즐거움은 인간을 다르마로 인도하고 열정적으로 그것을 성취하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까마가 계속 옆에서 따라 붙어줘야 내 다르마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돕는 역할을 하는 게 까마라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이제 다시 나오는데, 올바른 까마를, 그러니까 즐거움을 성취할 때 이 내 즐거움이 내 삶의 목적과 일치하는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반대로 가면 과몰입되고 중독하고 탐욕하고 욕정을 초래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통 많은 분들이 일하는 부분, 돈 버는 부분이랑 즐거운 거랑 되게 별개로 좀 많이 구분을 해놓는다. 그죠? 예전에 무슨 트로트 가수 노래하고 하는 데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퇴근하면은 명품을 지른 다음에 가로케 가서 하루에 막 수백만 원씩 써야지 살 것 같더래요. 그러면 이 사람의 즐거움이랑 내 삶의 목적이랑 하나도 일치를 안 하잖아요. 그죠? 되게 많은 분들이 약간 삼성에서 내 몸과 마음을 썩히면서 발리 가서 즐거움을 찾는, 이거 되게 이상한 항상 패턴을 이어간다든지.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럼 내 즐거움이랑 내 삶의 목적이랑 일치하는가? 이게 저는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이거. 요게 일치를 안 할 때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막 엄청 스트레스 받으면서 회사에 막 다니다가 이제 다 뒤졌다, 이제 치앙마이 간다, 다 뒤졌다, 이러고 사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즐거움이랑 삶의 목적이랑 하나도 일치하지 않을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르마를 지탱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까마란 말이죠. 그러면 내 좋아하고 잘하는 거랑 비슷한 결의 즐거움을 좀 찾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까마는 사랑의 본질이고 가족 생활, 도덕적이고 은혜로운 삶의 지침, 인간 존재의 본질적이고 즐거운 측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가의 관점에서 까마를 수련하는 것은 무슨 경험을 하더라도 온전하게 그것과 함께 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을 까마, 수련이라고 합니다. 까마는 대상을 발견하고 대상에 대해 배우고 정서적 연결을 확립하고 즐기는 과정을 배우고 경험 전후의 행복의 결과를 경험하는 총체적인 감각 경험을 까마라고 합니다. 까마 즐거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주의하고 열정으로 따르고 걱정과 자기 중심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어떤 즐거움이 찐 나의 경험을 할 수 있는지 찾으려는 노력을 해보시는 거죠. 이걸 할 때 그냥 마냥 맛있네, 좋네, 즐겁네, 예쁘네로 끝나지 않고 이거 진짜 이 약간 안에서 꿈틀대는 거 느껴보신 적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도 이거 태어나서 처음 딱 느꼈을 때가 유튜브 처음 찍을 때였거든요. 유튜브 처음 찍을 때 그 키친에서 레시피 영상을 처음 찍는 날, 그날 태어나서 처음 느꼈어요. 찐 즐거움, 이 안에서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걸 드디어 하는데 즐거움, 그게 만나는 순간 태어나서 처음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런 게 유지가 되면은 저는 그 워라벨이 의미가 없어지는 시절이 올 거라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냥 제 견해로는 저는 워라벨이라는 단어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워크랑 라이프랑 밸런스가 이해가 안 되는, 일하는 것도 나고 인생 사는 것도 나인데 이거를 구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 밸런스를 맞춘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일을 하는 게 즐거울 수 있으면은 이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굳이 찾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즐거움이 진화를 경험하게 할 수 있는지 찾으려는 노력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즐거움을 채우는 것은 진화와의 일체성에 대한 갈망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즐겁게 자기를 경험할 수 있는 행위잖아요. 그러니 되게 유용한 지점이라서 그것에 끄달려가서 중독과 나태함과 탐욕과 욕정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만 한다면 괜찮아요. 그러면 앞에서 나에게 진실된 것, 내가 진정으로 즐기고 잘하는 것을 찾아가면서 그것으로 경제적 가치, 무난하게 살아가는 방식을 터득하고, 이게 그대로 가면 지치니까
그 안에서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들까지 채워나가면 끝판왕이 온다고 봅니다. 네 번째, 목샤. 이 목샤는 이제 뭐 불교에서 말하는 뭐 니르반, 열반, 뭐 해탈 다 똑같은 얘기. 깨달음, 뭐 천국 가는 거 저는 뭐 다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해방, 그거보다 저는 그냥 자아 실현이 제일 맞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삶의 중요한 가치라고 보는데 역사상 해탈한 인간은 부처, 그 다음에 뭐 그게 가장 근접했던 인간이다라고 보는 게 뭐 라마나 마하리시 막 이거 없단 말이야. 그럼 진짜 그 해탈이라는 게 존재는 하는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철학적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정말 자기의 자아의 진실을 실현해낸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너무 많았잖아요. 그리고 이롭게 살았던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아 실현을 이뤄낸 사람들이라고. 자, 그래서 인생의 네 가지 목적, 다르마, 아르타, 까마, 수카. 수카가 행복. 요거는 아마 지난번 수업에서 나왔을 것 같은데 행복의 정의를 우리는 잘못 가지고 있을 때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행복은 좋아서 미치겠는 게 영원한 상태가 아니라 괴로움이 없는 상태를 행복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즐거워서 미치겠네가 영원할 수는 없잖아요. 괴로움이 없이 가는 상태를 수카, 영원한 해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해방이라는 것이 영원히 성취가 안 되는 이유가 즐거운 거는 버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괴로운 거는 싫어 버리고 싶지만 즐거운 건 또 버리면 안 되겠어. 이러니 영원히 이게 좁혀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괴로운 거를 버릴 만큼 즐거운 것에 대한 집착도 내려놔야 이제 이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고. 우리는 원래 인간이 이기적이니까 괴롭게 만드는 것은 싫어 하지만 또 즐거운 거는 또 싫어하기 싫잖아요. 그러니 그 안에서 어떻게 타협을 할지는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행복은 일시적인 행복, 그건 까마에서 온다고 했죠. 욕구의 충족. 이걸로는 영원한 행복을 절대 얻을 수 없다. 영원한 행복은 아르타와 까마의 지지에 의해 올바른 정의의 삶을 살아가다. 즉, 삶의 수단이 해결되고 즐거움의 지지를 받으면 내 안의 진실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목샤를 얻을 수 있다. 그 목샤는 당신의 진정한 본성이자 바로 그 자체. 그러니까 자아 실현의 상태. 깨달음, 나로 나답게 깨지지 않는 거죠. 내 직장에 누가, 우리 시아버지가, 내 남편이, 우리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비트코인이 조져버릴 수 있는 거면 나는 그 자체가 아닌 거죠. 그죠? 무슨 일이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는 거, 그게 이제 목샤인데 그걸 찾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또 대통령은 또 내 입맛대로 돼야 되고, 영원히 좌쪽에서 나올 일도 없고 영원히 우쪽에서 나올 일도 없으니 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희노애락을 겪는 사람이 되겠죠. 스트레이트로 갈 때는 기쁘다가 이거 망했어. 이거 뭐 맨날 운이야 그냥. 그죠? 날씨가 좋으면 기분이 좋으신 분은 날씨 나쁠 때마다 그냥 기분이 나쁘고, 주식이 떨어지는 거에 기분 나쁘시면 떨어질 때마다 기분이 나쁘고. 그러니 내가 나답게 사는 방법은 바깥에서 찾으셔가지고 답이 안 나는 거죠. 인연의 연기법에 대한 깨달음이 괴로움에서 해방되는 방법이라고 했죠. 내가 한 일은 내가 저지른 일의 결과일 뿐이다를 그렇구나 하면 즐거웠다 괴로웠다 즐거웠다 괴로웠다 하는 윤회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무명, 무지로부터의 해방. 무명은 명석하지 못하다. 어리석다는, 어리석은 결정을 계속해서 하는 상태를 무명의 상태입니다. 지식을 많이 쌓으면 편리하다. 하지만 편리함은 괴로움을 해소할 수 없다. 괴로움을 해소하려면 지혜로워야 된다. 단순한 지식으로도 실천하는 사람을 지혜롭다, 명석하다라고 합니다. 지식이 많아야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라
아는 지식을 실천할 때 영속하다라고. 괴로움의 소멸, 창의력, 동정심, 이해력이라는 인간 감정 1번. 깨달음은 자아실현과 자기 수행에서 목자는 무의식, 이체 깨달음, 행복의 상태를 말하는 완벽한 자기 수행. 우주 전체가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실제로 아유르베다 철학 배우면 대우주, 소우주 이론이라고 해서 나는 소우주, 내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고 이거랑 똑같은 게 자연에 있다는, 이건 도샤 이론을 공부해보면 그대로 나오거든요. 우주 전체가 우리 안에 존재. 모든 것을 당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남을 아는 것이 지혜이며 자신을 아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목샤는 인생의 환상으로부터 마지막 해방으로 보여지는 인생 별거 없다. 어차피 의미 없다. 그럼 여기서 의미 없네? 그럼 내가 쌓는 대로 의미가 생기겠네? 하면 아주 똑똑한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이번 생 망했어 이러고 살기보다는 거죠. 해방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이 존경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합니다. 존경심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남이 어떻게 나를 대하든 내 진실이 흔들리진 않아야겠죠. 남이 불친절할 때마다 신경질이 나고 미쳐버릴 것 같으면 이거 어떻게 살겠어요? 왜 이렇게 안 해? 왜 이렇게 말도 안 해? 심지어 어떻게 하라고 얘기도 안 해. 근데 그대로 안 하니까 뭐 승질이. 뭐 방법 없죠. 그렇죠? 말을 해도 못 따라갈 텐데 사람들은. 부드럽고 친절한 말로 화를 갖고 이래서 많은 썰들이 있잖아요. 뭐 부처나 뭐 깨달은 사람들이 뭐 어디 가서 뺨을 맞으면 한쪽 더 대줬다. 이거는 이제 그냥 썰일 뿐이겠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기대하지 않으며 어떤 생명에게도 상처를 입히거나 해를 입히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 혼자 있는 것처럼 편안하고 맑고 침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며 인정받고 인내심이 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이 단순하고 순수하여 아름답나 말기를 바란다. 당신의 마음이 맑고 고요하 진심하는 말하기를 바란다. 당신의 마음이 사랑과 연민으로 가득 차서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감사하기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게 그 아유르베다 경전에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유르베다 경전에는 그냥 요거 두 줄만 딱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는데 후대 학자들이 이제 코멘터리라고 해서 그냥 그 경전을 읽고 이렇게 의미를 했을 것이다, 저렇게 했을 것이다를 다 모아서 지금 넣어놓은 거는 다양한 의견으로 접근을 한대요. 그래서 이게 좀 나한테 어떻게 쓰여질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뉴스 정확하게 끝냈습니다. 이런 거 혹시 단어 뭐 캐치 못하신 거 없죠? 이거 한번 차근차근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식사하시죠. 저기요. 밥이 아직 안 왔겠는데? 밥이 한 20분 더 걸리네요. 이거 도착했어요. 네, 다음 시간에 한번 또 하죠. 첫 시간에 하셨죠? 첫 시간에 거의